21번. 항상 요 21번은 그 비유적인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묻는 문제죠. 결국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주제가 좀 약간 별게 아니어서 좀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좀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뒤로 가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를 먼저 정확하게 정확한 직역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look at the concept with new eyes. 자, 그 컨셉을 봐라. 뭘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그 컨셉을 봐라. 이 말은 뭐야? 관점을 바꿔라. 이 얘기인 거죠. 그죠? 새로운 눈으로 보라는 거는 기존의 통념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통념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눈으로 그 관점, 그 개념을,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그 개념을 봐라. 이러는 거니까, 뭔가 좀 생각을 바꿔라. 이런 얘기구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인지 봅시다. 자, domestication. 자, domestication은 뭐야? 가축화죠. 그죠? domestic, 그죠? 가정의, 국내의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야? 야생 동물을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죠? 집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야? 가축화죠. 그래서 domestication이 가축화입니다. 자, can sometimes seems to be. 자, 그죠? 이 domestication이라는 건 종종 이렇게 보이는데, 자, take for granted. 되게 중요한 수거예요. 뭘 당연시하다. 자, take for granted. 자, as a state of affairs, the origins. 자, domestication이라는 건 종종 되게 당연시하게 되는데, 뭘로 당연시하게 됐냐? 어떤 기원으로 당연시하게 되는데, 뭐의 기원이냐면, effect of which will be with us forever.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으로, 그런 기원으로 우리가 되게 당연시한다. 지금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 해석을 어떻게 했어? 이거 얘기했고요. 오리진 얘기했고요. 다 띄고 effect of which will be with us forever. 요거만 했죠? 이 말은 뭐야? 여긴 다 필요 없는 얘기죠. 그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은 필요 없는 거를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얘네는 끝없이 쓰잘데기 없는 걸 넣고 우리는 끝없이 그거를 무시해야 되는 그거를 우리는 연습을 하는 중이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가축화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거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앞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이제 인간과 함께할 그런 어떤 특성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However, 그러나 자 이거는 고려하는 것에 실패했다. that 이하를 그러니까 이걸 고려 못했다. that 이하를 고려 못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이하를 이제 고려를 못했다 지금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게 지금 맞다 틀리다. 이 말이 틀리다. 그 말인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거를 무시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걸 고쳐야 돼. 그래서 교정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고민하냐면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서 할까 아니면은 끝까지 한번 더 러프하게 가고 갈까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자, 이거 그냥 디테일하게 갑시다. 내려갔다 올라오면 너무 또 시간 걸리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뭐냐면 가축하는 때때로 당연시 되어지는데 뭘로 써? state of affairs. affair라는 건 사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의 어떤 상태로서 당연시하게 되는데 어떤 사건, 어떤 상황? 기원. 그지? 기원의 사건, 기원의 상황의 상태로 써 당연시 여겨지는데 뭐의 기원이냐면 which are 이 위치절의 기원으로서 당연하다.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위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are lost in the midst of time. 시간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인 것 같은 그런 기원의 상황으로서 우리가 가축과를 당연시 여긴다. 당연시 여긴다. 그런데 하지만 가축화의 네. 미안. 네. 그래서 그것의 기원인데, 그 기원은 이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잊혀진 건데, 그 가축화의 이 효과가 우리와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은, 자, 가축화라는 거는 되게 상황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이 휘치의 기원이라는 이 상황으로 되게 당연시 여겨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 휘치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혀졌어. 그 기원이.
그러니까 기원, 이거의 기원이, 이 기원이 가리키는 게 뭐야? 가축화죠. 그죠? 가축화의 기원이 잊혀졌는데, 근데 또 뭐냐면 그 효과가, 가축화의 효과가 우리랑 언제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니까 도메스티케이션을 당연시 여기는데 그 효과가 우리랑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를, 그죠? 나 쓸데기 없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길을 잡고 있는데, 예, 당황할 거 없어요. 가축화는, 예, 가축화의 기원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혀졌지만 결국 그 가축화의 효과가 우리랑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이해됐죠? 그렇지만 이거라는 거야. 가축화는 당연하다. 인간이라면 가축화는 당연하지. 예, 요렇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that 이하라는 이 사실을 고려하는데 실패했다.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 근데 in the global historical terms 어떤 이 세계사적인 그런 조건에서 따져보자면 이 that 이하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건데 that 이하라는 거는 뭐냐면 이 가축화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되게 최근 현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인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호모사피엔스 인간이죠. 인간이죠. 이 인류의 90% 이상이 have lived by hunting and gathering. 수렵하고 채집을 하는, 그러니까 헌팅,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는 것으로서 삶을 영위해 왔다라는 이 사실을 고려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여기다가 이미 미리 써놨는데, 자,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존의 통념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달리 정착 생활하고, 인간은 동물과 달리 농경 생활, 농사를 짓고, 또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달리 가축을 기른다. 근데 가축을 기른다는 건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새끼 때부터 키워서 얘를 잡아먹거나 아니면은 얘를 무슨 농사에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말 같은 거는 이동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키워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가축 기르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동물과 인간의 가장 다른 특징이다라고 이제 기존 학자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현대에 와서 보면은 요것도 사실 틀렸거든요. 인간만 도구 사용하는 거 아니야. 침팬지 얘네들도 도구 사용해요. 그런데 물론 농경생 농사 짓고 이런 거는 농사 짓고 이런 거는 동물은 못하지. 그치? 근데 뭐 정착생활 이런 것도 애들이 그 서식지를 그렇게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까지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고 그러니까 진리로 받아들여졌지만 지금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죠. 예. 근데 옛날엔 그랬거든. 가축을 기르는 것도 인간만의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뭘 무시하게 된다? 도메스티케이션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이고 인구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이 이 가축화를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현상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야? 가축화 이전에 있던 인간으로 취급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지. 이거 문제 아니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을 인간 취급 안 하게 된다. 지금 이 밑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예, 인간 취급 안 하게 된다. 그럼 되냐? 우리가 그 조상에서 태어나는 건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지금 90% 이상의 이 인간들을 지금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게 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collaboration, 즉 교정이죠. 이런 교정, 즉 인류에게 가축화는 당연한 거다라는 이러한 교정은 당연한 게 아니다. 그죠? 인류에게 가축화는 당연한 거다라는 걸 기존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류에게 가축화는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정이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의 정의를 약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 정의라는 건 가축화 상태라는 것의 정의를 좀 약화시킨다라는 거지. 근데 뭘로? 어떻게? 자, natur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eir environment.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인간과 그들의 환경 사이의 그 관계를 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좀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가축화가 인간만 가진 어떤 고유한 특성이다. 자, 이거는 동물은 아무도 못해. 야, 이거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야. 자, 요렇게 좀 정의를 했으면
이제는 그게 뭐냐면 아니 그냥 살다 보니까 우리 집 옆에 말이 있어. 그 말도 귀엽고 좀 애가 좀 똘똘하고 조금 쓰다듬어 줬더니 얘가 우리 집에 따라왔네. 아 그러면은 좀 우리 집에서 같이 키워볼까? 그래 그러면은 너가 밖에서 먹으려면 밥도 잘 없고 하니까 네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밥도 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환경이 그래서 옆에 그냥 우리 집 옆에 그냥 말들이 막 뛰어다녀. 그래 그러면 근데 좀 애들이 불쌍한 애들 있어. 특히 그 강하고 튼튼한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무리해서 뒤처지거나 좀 약한 애들 이렇게 좀 몸집도 다른 애들에 비해 작고 맨날 따당하고 막 이런 애들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걔네들을 이제 주워다 기르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가축화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약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by making domesticity as a hallmark of humanity,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 이 가축화를 인간의 특징으로 만듦으로써 우리는 90%의 우리의 조상들을 그 카테고리, 즉 인간이라는 인류라는 카테고리에서 배제를 시켜버린다.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전에 가축화 안 한 조상들은 다 인간이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또 by including only the kinds of domesticatory relationships that are blah blah. 자, 그럼 포함함으로써 뭐만 only가 붙었죠. kinds of domesticatory relationship 가축화의 관계만을 그 가축화 관계의 이 종류만을 포함함으로써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종류냐면 that are embodied by selective breeding 어떤 선택적인 교배 그리고 다른 특징 post-industrial agriculture 후기 산업화의 농업 그죠 후기 산업화가 된 농업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 거지 옛날 농업이 아니라 지금 후기 농업 어디 갔니? 후기 농업의 이 특징에 의해서 구현이 되어진 그런 관계, 가축화 관계만을 우리가 포함함으로써 우리는 또 97%의 대략 800억 사람들을 have lived 여태까지 살아온 800억 사람들을 exclude 또 제외를 시켜버리게 된다. 제외시킨다는 거야? 이 사람들 인간 취급 안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말이 되냐고. 인간은 가축을 길러야 되는데 너네는 가축을 안 길렀어? 90% 조상님 아웃. 그런데 지금 선택적 교배만 해야 되는데 니네는 그냥 마구잡이로 다 나와서 길러? 그럼 너네도 인간 아님 아웃.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말이 되냐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너네가 궁금할 게 이제 선택적 교배인데 선택적 교배라는 건 뭐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거, 닭 같은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교배를 하면 그냥 닭은 그냥 여러 가지 종류의 닭이 나올 거야.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이 닭의 목적에 따라서 교배를 그렇게 시켜요. 뭐냐면 이 닭을 키워서 고기로 먹을 것이다 하면은 살이 많이 찌고 빠르게 자라는 그런 그 종들만 모아가지고 걔네만 교배를 시켜. 그리고 나는 달걀을 낳게 해서 달걀 농장을 지을 거야. 달걀 농장을 운영할 거야 하면 수컷은 없이 암컷들만 모아서 무정란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살이 찌고 이러지 않고 알을 계속 낳게끔 이렇게 잠을 안 재우고 알을 계속 낳게끔 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닭들만 모아가지고 교배를 해요. 이런 게 이제 셀렉티브 브리딩이지.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는 계란들은 다 무정란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될 수 없어. 그럼 뭐냐? 유정란이라고 따로 팔아요. 유정란이라고.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 정상적으로 교배를 해서 낳은 달걀을 유정란이라고 해서 돈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 이런 게 다 선택적 교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어디 갔니?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어그리컬처죠. 애그리컬처. 왜냐면 산업화된 농업이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가족만 먹고 우리 뭐 이렇게 동네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팔기 위해서 애들을 기르는 거잖아. 그 가축을. 그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도 그렇고 이제 농사도 그렇고. 그지? 우리 가족만 먹기 위해서 키우는 상황은 없죠.
그냥 텃밭 이렇게 그냥 재미로 키우는 거지. 그걸로 내 생계를 유지한다? 우리 가족만 먹기 위해서? 그런 거는 요새는 이제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인간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97%. 여태까지 현존해 온 인류 전체를 한 800억 명 정도로 보나 봐. 근데 그 사람들의 97%를 다 아웃한다는 거지. 그거 거의 막 750억 명 정도를 야 너네 인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지?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닭들이 불쌍하긴 해. 유정란이 좀 더 고소하다고는 하는데 난 둘 다 먹어보긴 했거든. 근데 잘 모르겠어. 그냥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아무튼 빨리 해야지. So at the symposium that gave rise to this collection, the different temporal and spatial scales. 아, 몰라, 너무 길어, 그지? 지금 여기부터 어디 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네요, 그죠? 자, 심포지엄은 이제 어떤 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세미나 같은, 근데 그 세미나가 gave rise to, 낳았죠. 이러한 collection, 이런 축적을 낳은 이 심포지엄에서 이러하다라는 거는 가축과를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길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다. 즉, 조상들을 인간 범주를 안 보게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 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인식을, this collection,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축적하게 된 이런 심포지엄에서 자, 다른 어떤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규모 그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역사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역사인 거죠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역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역사는 그래서 일단 여기 건너뛰세요. 너무 기니까. 이거의 역사는 우리를 각각 encourage to 이거 하게끔 북돋운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눈으로 그 컨셉을 보게 북돋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심포지엄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이 심포지엄에서 지금 뭐 어떤 시간적, 공간적 규모, 그리고 뭐 우선순위, 역사적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눈으로 이 개념, 즉 가축과가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으로 보게끔 장려한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심포지엄에서 지금 이런 거를,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 관점을 새로운 눈으로 봐라. 그러니까 뭐야? 가축과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가축화, 이 컨셉은 지금 가축화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인데 이걸 새로운 눈으로 봐라. 지금 이건 거죠. 자, 1번. 자, recognize that humans have domesticated and exploit nature for their benefit. 자, 인지해라. 인지해라. 자, 인간이 가축화를 해왔고, 그리고 자연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를 해왔다라는 걸 인정해라. 인지해라. 지금 니네가, 자연을 되게, 착취하고 있어. 자연을 되게 이용해 먹고 있어. 이걸 인지해. 생각해. 니네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네 지금 자연 되게, 지금 막 너무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있어. 지금 이런 얘기야? 근데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알았어. 그럼 넘어가 봐. 자, 2번. Question the existing view that domestication is a defining feature of humanity. 자, question. 자, 질문을 던져봐. 기존에 있는 이 관점에 질문을 던져봐. 의문을 제기해봐. 자, 기존 관점, 현존하는 관점은 뭐냐면 가축화라는 것이 정말 defining feature, 인류라는 것의 결정적인 특징, 그죠? 결정적인 특징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한번 의문을 던져봐. 이거죠. 그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결정적인 이런 특징이니? 이 도메스티케이션이? 이라는 이 기존의 관점에 대해서 니네 한번 생각을 좀 해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던져봐. 당연히 2번이죠. 그죠? 1번 뭔지 모르겠다? 2번 너무 정확하죠. 이게 주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답이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prioritize the features of modern agriculture in redefining humanity. 자, 우선시해라. 특징을, 현대 농업의 특징을 우선시해라. 재정의하는데, 인류를 재정의하는 데서 무슨 현대 농업 얘기 한마디 나왔는데 무슨 에바지, 그지? 자, 4번. acknowledge that. 자, 인정해. 자, 이 가축화라는 게 내재되고 독특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를 인정해. 이거 완전 정반대지.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그러면 우리 조상 90% 다 아웃이네? 인간 아니네? 완전 정반대겠죠. 4번으로 골랐으면 정말 문제입니다. 자, 다음 C. humanity's interaction with nature as a key force in advancing civilization. 자, 인류의 이 상호작용,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뭘로 봐라? CASB죠. 뭘로 봐라?
key force, 저 핵심적인 그 동력으로 봐라. advancing civilization, 어떤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힘으로서 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그렇게 인식해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 아니죠. 그죠? 네, 답이 이번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문장은 좀 너무 막 쓰잘데기 없는 막 내용이 막 중간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니나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꾹 참고 읽어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틀렸으니까 요렇게 다시 봐. 지금 이런 얘기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popularity, 지금 population이 인구니까 popularity 인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term이라는 게 이제 원래 조건 용어 기간이란 뜻인데 in terms of 요 term이 나오면은 같이 따라 나오는 항상 수거가 있어요. in terms of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점에서, 뭐뭐의 표현으로. 여기서는 뭐뭐 표현으로 in이 있으니까 표현으로 지금 요거의 뜻이 된 거고요. 요런 거 다 잘 적어 놓으세요. A, S, B 당연히 뭐 알 거고. 그래서 이런 거 내가 필기해준 단어들은 항상 수능에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꼭 써놓고 외우세요. 안 외우면 안 됩니다. 네. 요거 안 했구나. 이거 히스토리 이거 안 했네. 그래요. 역사. 이거의 역사죠. 자, 그러면 정의와 사용의 역사. 뭐에? 용어. domestication. 뭐니 이거. 가축화라는 이 용어의 사용과 이 정의의 역사. 근데 어디에서 하위 학문 분야에서 가축화의 용어의 사용과 이 정의에 대한 이 역사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건데 진짜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글자를 읽으면 정말 힘이 빠지는데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이거와 싸우는 겁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수능을 볼 때는 이 쓰잘데기 없는 것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정신을 잃지 말고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항상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신을 위한 공부와 그다음에 수능을 위한 공부는 좀 다른 거야. 그래서 내신을 위한 공부는 이런 거 다 꼼꼼히 다 알아야 되는데 수능은 뭐야? 쓰잘데기 없는 건 버리는 걸 연습하는 거야. 지금 수능 공부는.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이 2번. 질문 있으면 또 와서 하세요.